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26일 목요일 오후 9시 10분입니다. 내일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상 녹화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휴죠. 토, 일, 월까지 연휴라 갖고 쭉 쉬고 3월 3일 화요일 날 영상 녹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3월 3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특별한 이슈 없는데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나스닥이 좀 상승을 주도했고요.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빅테크 종목들이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나스닥이 강했었겠죠.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실제로 빅테크 종목들의 진한 초록색이 눈에 띕니다. 최근에 하락을 좀 주도했던 소프트웨어 이쪽 업종이 전반적으로 다 반등을 시도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어쨌든 다시 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나스닥이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저항 어디죠? 25,070이 중요한 저항이었는데 이 자리를 넘어섰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하기 전에 이미 넘어섰어요. 이 봉의 의미가 뭐죠? 중요한 저항 돌파 한창 했으니까 이제 뭐다? 여기서 기나긴 바닥 확인이 끝났다. 여기가 바닥이 됐고요. 가만 보니까 여기에도 저점이 하나 있죠? 그렇다면 이건 뭐죠? 쌍바닥. 쌍바닥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대략적으로 1월 29일 혹은 한 1월 13일 이때쯤부터 좀 시장 분위기가 힘이 좀 약했는데 이런 시장 분위기에 이런 약했던 시장 분위기에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어젯밤의 양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이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힘을 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솔직히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어젯밤에 이 양봉은 이제 바닥이 확인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바닥 확인은 뭐죠? 아래쪽으로 빠지지 않는다. 아래쪽으로 빠지더라도 제한적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안 빠진다라는 게 위로 올라간 반드시 위로 상승이 탄력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지금 나스닥은 상태가 어떻죠? 지금 보시면 이제 위쪽에 이 진한 핑크색 이거 61선 저항이 있고요. 또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넘지 못했던 이 저항 그리고 여기 전부 다 매물대죠. 이 두꺼운 매물대의 영향을 이제 받는 곳인데 이제 이 매물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에 띄게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은 이거를 금방금방 극복하기는 일단 좀 어려울 것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많이 안정되긴 했지만 당장 나스닥이 다시 그 지난 주도주, 지난 대장의 위치를 회복하기는 데는 어쨌든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다만 어쨌든 어제의 양봉을 보면서 바닥은 나왔으니까 중장기적으로 나스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나스닥을 이제 다시 뭔가 이제 위기가 이제 바닥은 확인됐으니까 매수해 보자 누림시 매수 전략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죠? 하여튼 나스닥이 다시 탄력적으로 달리려면 여기 전고점을 넘어가야지 탄력적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은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이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 이런 걸로 어떤 중요한 이슈, 엔비디아 실적 발표 되기 전부터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고, 그죠? 강한 매수세, 오래간만에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고 중요한 저항을 넘어섰다. 바닥 확인은 됐다 이겁니다. S&P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저항, 어떤 이런 자리, 중요한 저항, 여기 이 장대 음봉의 절반 정도 되는 자리 극복했고 바닥 확인됐죠, 그죠? 쌍바닥 확인됐고 S&P 지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대충 선이 잘 안 꺼지는데 고점과 고점을 선을 연결해 보면은 무슨 추세선이 하나가 나오게 되죠. 추세선이 추세선이 여기 있습니다. 추세선을 저점과 저점이네요.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 한번 직접 그어 보세요.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 이런 고점들을 잘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더 추세선이 나오게 되겠죠. 이거 극복하면은 조금 탄력적인 걸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자리 여기가 전고점이죠. 이 자리 넘어가면은 신고가 랠리 기대할 수 있겠죠. 그죠? 나스닥 지수보다는 건강 상황이 확실히 좋긴 합니다. 그래서 S&P 지수도 일단 바닥은 확인한 거고 크게 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렇게 삼각 수렴형이죠. 이렇게 삼각 수렴형이고 지금 거의 이 정도면 기간 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매우 건전한 조정, 얼마 빠지지도 않았어요. 이런 조정이 거의 끝나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위쪽에 있는 전고점 저항이나 이렇게 어떤 추세선, 고점과 고점 연결한 이런 추세선을 넘어가면 상승 탄력이 붙을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도 한번 볼 건데 변동성 지수 보시면 어젯밤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죠?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여기서 한 번, 총 2번에 걸쳐서 일주일 넘는 기간 동안에 여기 저항을 확인했고 이제 2거래일 연속으로 5일선도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이 정도면은
나 이제 아래쪽으로 갈 거야라는 신호를 일단 주긴 준 겁니다. 다만 이게 아직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여기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한 추세선을 대충 그어보면은 이렇게 저점과 저점 연결한 추세선을 그어보면 아직 이런 라인을 지키고 있죠. 깨진 게 아니죠.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추세선이 깨져야지 좀 안정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저점 결과적으로 이 자리 여기를 깨야지 이게 안정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아직까지 이런 완전한 안정 이런 거를 이루어낸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위쪽으로 저항을 확인하면서 이제 변동성이 위로 더 이상 치솟기는 어려울 거야 라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 의지를 보인 거죠. 예, 그러니까 시장이 정말 많이 안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일단 그 변동성 지수가 이 위쪽으로 이렇게 튀어 오를 때마다 반등시 매도 전략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변동성 지수가 아래쪽으로 간다라고도 조금 공격적으로 보실 분들은 좀 그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 어쨌든 많이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중요한 자리 뭐 21선이라든가 61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저항이 됐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중요한 이평선들이 이제 주가의 머리 위에 이제 저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장이 많이 안정. 그리고 이 반도체 지수도 보시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이미 여기 전고점 저항을 돌파한 착 했죠. 신고가 랠리 다시 시작됐다라 보시면 됩니다. 미국 증시가 다시 조금씩 힘을 되찾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한 뒤로 뭐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기 전부터 이미 시장이 좋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걸 재료로 해서 시장이 좀 상승 시도를 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이 힘을 찾는다면 지금 보시는 채권은 이제 또 힘이 좀 빠질 겁니다. 결국 이 자리를 못 넘는 꼴이 됐고요. 요즘 주식과 채권은 좀 반대로 움직입니다. 채권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좀 힘이 없다. 외환 시장은 계속해서 답답하고요. 뭐 금값 이런 원자재들 가격들은 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 나스닥 이런 게 바닥을 좀 확인했기 때문에 뭐 금값이라든가 구리값이라든가 좀 이런 원자재들도 좀 분위기가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긴 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다 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오늘 한국 증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비디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만 원, 100만 원 중요한 저항을 넘어섰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것이라고 봤는데 근데 일단은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또 다시 코스피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오늘 코스닥이 따로 뭐 소외되지도 않았어요. 제약바이오, 삼천당 제약 이런 게 상한가를 가고 뭐 이쪽에 반도체 섹터 또 그리고 2차전지 이런 것들이 골고루 상승하면서 코스닥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죠. 하여튼 코스피는요 지금 좀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이 단기 이격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단기 급등 피로감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긴 합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격도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격도가 굉장히 좀 많이 벌어져 있긴 합니다. 그만큼 단기간 급등이 굉장하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다? 그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많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한국 증시는 지금 이제 불안했던 미국 증시도 안정이 되고 있고 또 그리고 한국 증시는 뭐 워낙 강하다. 뭐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믿음이라든가 이런 게 좀 강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더라도 사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주식을 많이 내다 팔면서 가격 조정으로 막 심화될 것 같다는 생각은 일단 잘 안 듭니다. 난 어쨌든 그래서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하방 베팅 이런 거 생각하시면 지금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하방 베팅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뭐 기간 조정 이런 거를 기대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오늘 코스닥이 2050이 중요한 코스닥은 2050이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오늘 2050짜리를 돌파한 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 물론 이 저항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저항이 2100짜리 전고점 저항이 여기죠. 2100짜리가 전고점 저항이긴 한데 사실 이 자리는 뭐 그렇게 지금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아무튼 2050이 좀 어떤 중요한 저항, 실질적인 좀 저항이라고 봤는데 이 저항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6거래일 만에 오늘 돌파한 착 한 거죠. 그렇다면 사실상 이제 신고가 랠리를 시작하겠다라는 의미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코스피의 이격이 굉장히 좀 심하다라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런 급등 때문에 이격이 심하다라 말씀드렸는데, 단기 오버슈팅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코스피가 상승이 좀 둔화되면은 이 코스닥이 좀 본격적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스닥과 코스피, 요즘은 코스닥이 너무 못 오르고 있긴 하죠. 코스피가 하루에 막 2, 3%씩, 오늘도 코스피의 상승률이 사실 더 높아요. 코스피가 4% 오르는데 코스닥 3%밖에 안 올랐단 말이에요. 3.5%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코스닥은 전혀 뭐 서운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갑작스럽게 어떤 이런 코스피의 상승률을 다 따라잡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뭐 예전에도 뭐 말씀드린 적이 있긴 있는 부분인데,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뭐 미국이 대장이라는 가정하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천천히 꾸준히 이렇게 오랫동안 굉장히 올라요, 그죠? 굉장히 많이 올라요. 근데 지금까지 코스피 어땠나요? 코스피 한국 증시는 계속해서 옆으로 기다가 어떻게 됐죠? 최근에 코스피 단 뭐 1년, 2년 사이에 미국이 올랐던 거 다 따라잡았죠. 이렇게 따라잡았죠. 그 사이에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빨간 선으로 표현해 볼게요. 코스닥 이렇게 계속 아직도 옆으로 가고 있죠. 그죠? 코스닥은 근데 어쨌든 다 따라가요. 다 따라가. 근데 더 급하게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이 코스닥의 랠리가 시작될지는 사실 좀 다소 불분명하긴 한데, 아무튼 이런 중요한 저항을 넘어섰다는 거는 좀 그래도 어떤 그런 시동을 건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어쨌든 이 코스닥 지금은 좀 서운할 수 있으나 이거 단기간에 굉장히 큰 수익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커서 이런 것들 좀 주목하고 계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는 솔직히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좀 뭐 이래저래 부담스러운 점이 좀 많이 있는데, 코스닥은 많이 오른 게 없죠. 지금까지 코스피에 비해도 그렇고 코스닥 자체가 움직인 것도 그렇고 별로 부담스러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닥 어떤 코스피의 시세가 좀 어느 정도 진행됐다,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코스피 그런 관점에서 키 맞추기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아 보이고, 하여튼 그래서 코스닥을 좀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코스닥도 근데 어쨌든 이 코스닥 150 지수, 대형주 이런 거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죠? 대형주 뭐 있죠? 코스닥에 뭐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그죠? 뭐 제약바이오는 이제 특정 종목을 잘 골라야 되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뭐 그래서 어떤 종목 이야기를 하긴 뭐 저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종목 고르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뭐 업종에 투자하시거나 뭐 그런 거는 좀 생각보다 좀 난이도가 쉬울 수 있죠. 아니면 지수 자체에 투자하시거나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원달러 환율도 계속 안정되고 있고 뭐 특별히 위험 신호는 없습니다. 하여튼 좀 한국 증시의 발목을 좀 잡을랑 말랑 했던 미국 증시가 안정이 되면서 지금 뭐 현재 분위기 좋습니다. 그죠? 하여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100만 원, 20만 원 이런 자리들을 각각 넘어서면서 이제 급등하고 있는데, 아무튼 단기 급등 피로감, 또 그리고 중요한 어떤 저항을 넘었다는 거에 대한 그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단타하시는 분들 혹은 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타이밍에 뭐 비중도 조금 좀 뭐 조절해 보시는 것도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이제서야 시세를 좀 시작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저항이 여기고 신고가 랠리 시작한 거잖아요. 시동이 걸렸어요. 2차 전지 이런 것들 새롭게 어떤 새로운 시세를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신선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일단 한국 증시 여기까지 살펴봤고, 다른 나라들 조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뭐 다른 나라도 좋긴 한데 비트코인을 요즘에 이제 분위기 메이커로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비트코인 어젯밤에 양봉 나왔어요. 그죠? 이런 거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비트코인도 이제 어젯밤 미국 증시 보면서 이제 그만 빠져야겠다. 최소 바닥 다지기 시도는 바닥을 다졌다는 게 아니고 바닥을 다지는 시도 정도는 나오고 있죠. 그만큼 어젯밤 미국 증시 상승에 어젯밤 미국 증시 상승이 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바닥을 다지지는 않았지만 다지려고 한다. 아이고 가장 약한 자산이 바닥을 다지려고 한다. 그만큼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국 증시 강하죠. 주식이니까. 예. 지금 주식이 매우 다 전반적으로 다 강하잖아요. 일본 주식도 강하고, 예. 유럽 주식도 강하고, 좀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연휴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쉬고 3월 3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